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환경과 그리고 메이트 기능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밸브 아세이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품이나 툴박스 편집품을 활용해서 일단 메이트를 생성해서 조립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하이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조립이 잘 됐는지 간섭을 탐지하는 방법, 그리고 설계 조건에 따라서 부품을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설정을 생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차분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예제 파일은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링크 열기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가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니면 직접 어셈블리에 있는 밸브에 있는 요걸 가지고 조립을 할 겁니다. 결과 파일은 리절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죠. 다 닫고요. 자, 시작합니다. 새 파일 아세이 템플릿으로 들어오죠. 이게 없으신 분은 1강을 참고하셔가지고 템플릿을 만드시고요. 혹시나 뭐 나는 그냥 쓰겠다 그러면 요 어셈블리 템플릿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템플릿이 열렸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은 저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제 위치 있죠? D 드라이브에 밸브 밑에다가 밸브 아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언더바 테스트라고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기준이 되는 부품을 하나 가져가겠죠. 자, 원점을 찍고요. 살짝 화면을 뒤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짝 뒤틀어 놓고 원점 찍고요. 그 다음에 밸브 바디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 원점에 딱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준 부품 얘는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자, 이제 끝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가져다가 하나씩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볼까요? 코어를 먼저 가져오죠. 이 코어는 안에 붙을 겁니다. 자, 그 전에요. 요것 말고요. 실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링을 두 개를 가져오죠. 실링 하나가 안쪽에 붙습니다. 안쪽에. 자, 먼저요. 요거를 이쪽에 갖다 놓고요. 살짝 돌리죠. 요 면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요 면을 찍으셔가지고 일치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면 있죠. 요 면하고 요 면하고는 동심 이렇게 걸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회전 잠금을 걸었군요. 그러면 회전 잠금 해제를 하면 얘는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더 이상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회전 잠금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건 회전 잠금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얘 잡고요, 요 면 잡고, 그렇죠? 얘와 얘 사이에는 동심 걸겠습니다. 중심이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요거를 이제 여기다 끼우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것도요, 여기랑 요 면이랑 동심 잡고요, 그 다음에 구의 옆면이랑 얘랑 동심 잡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이렇게 해놓죠. 됐죠? 물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체결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죠. 이 부품을 반투명으로 볼까요? 보면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쪽에 끼워질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죠, 밸브 라드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바텀 심 하나 두 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탑심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심 컴프레셔 요거 가져오죠. 일단 얘도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얘는
움직이다 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붙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얘는 잠시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풀면 되니까요. 고정해 놓고 여기다 고정된 거에다 붙여 보도록 하죠. 자, 메이트에서 우리가 여기 다중 메이트 모드 있었죠? 얘 하나 잡고요. 나머지 거는 구멍 하나, 둘, 그렇죠?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다중 메이트 폴더로 작성하죠. 동심. 여기도 뭐 굳이 회전 잠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회전 잠금하죠. 어차피 전체가 돌아갈 건데 그래도 뭐 그냥 놔둘까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중 메이트가 하나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띄어내 보시면 하나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치 구속을 걸어야겠죠. 그렇죠? 메이트를 한번 걸어볼까요? 이번에는 일치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면하고요, 요 면하고 일치. 오케이 하시고요. 계속 하는 거죠.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일치. 그 다음에 요 면과 요 면. 컨트롤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면 찍고 두 번째 면을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일치.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쭉 걸릴 겁니다. 일치들이요. 그 다음 여기다가 뭐를 가져올 거냐면 이제 요 렌치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얘를 여기다 조립을 할 겁니다. 그렇죠? 먼저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가 좀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평면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시면 정면, 윗면, 우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게 요 면과 면 사이를 지나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고 있죠. 우측면도 그렇고 정면도 그렇고. 자, 이런 경우에는 걸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렌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물론 얘를 그려도 되지만은 항목 수축할까요? 다른 메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메이트 중에서 고급 메이트를 한번 써볼까요? 메이트에 보시면 고급 메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너비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면 사이에 두 개의 면을 집어넣는 거죠. 뭐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키를 한번 해볼까요? 요 면과 첫 번째 그냥 찍으시고요. 두 번째 거는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리고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면 찍으면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너비 면과 면 사이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방향을 반대로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오케이 하는 겁니다. 옵션이 여러 가지 있죠. 가운데 하면 전 가운데가 딱 되는 거고요. 구소업소 하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치수라든지 퍼센트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해서 또 대칭을 써야겠죠? 메이트 해볼까 이번에는요? 고급 메이트에서 참 너비죠. 요면, 요면, 그 다음에 요면, 요면 이렇게요. 두 개의 면 사이에 두 개의 면을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면을 찍는 순서가 있을까? 어떨까요? 면을 찍는 순서가 있을까요? 요 너비 메이트를 잠시 기억제하고요. 제가 한번 떼어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얘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얘하고 얘가 서로 마주보고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서로 마주본다. 이렇게 해도 너비 메이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두 개의 면을 먼저 잡고 나머지 두 개의 면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면 잡고 이 면 잡고 이 두 개의 면이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그렇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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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도 너비 메이트가 되지만은 그냥 서로 마주보는 면을 잡으셔도 됩니다. 얘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얘 찍고 얘는 그리고 얘랑 너비 메이트가 될 거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됐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아직까지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먼저요. 얘를 여기다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라드 얘는 일단 고정을 이제 풀어야죠. 자, 그 전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서브 어셈블리화 시켜볼까요? 일단 고정을 풀고요. 밸브 라더 얘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하시고, 밸브 라더 바텀 심, 탑 심, 요 5개 있죠. 컴프레시까지요. 6개. 요거는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새 하이어 어셈블리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 어셈블리가 됐죠? 이런 상태는 지금 저장을 하면 탑 여기에다 저장이 됩니다. 가상 어셈블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웨이브 파일로 저장, 하이어 어셈블리만 저장하면 되겠죠. 밑에 있는 단품들은 이미 저장된 걸 끌어다 썼으니까요. 누르시고 클릭 하신 다음에 얘는 라드 아세이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찍고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확인 눌러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서버 어셈블리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한꺼번에 움직이겠죠. 그렇죠? 렌치는 잠시 숨겨놓죠. 됐죠? 바디도 일단 숨기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이제 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 돌려볼까요? 얘도 똑같이 너비 메이트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메이트 고급 너비 대칭을 써볼까요? 이번에는 대칭? 그러면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을 쓰면 되겠네요. 보이게 하겠습니다. 안 보이죠? 면이. 그러면 여기서 보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라다 세이에 있는 요 밸브 라드의 피처 면을 한번 보죠. 3개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메이트 고 메이트에서 대칭, 이런 대칭 평면 얘를 잡아준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면과 요 면을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참 좋죠. 여기를 대칭 평면으로 해서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칭어 3개의 면만 잡으면 되죠. 너비는 4개의 면을 잡아야 됐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 면하고 요 면하고 두 면 사이에 일치 구속을 걸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가 빨리 나오죠? 항목 수축할까요? 자, 바디를 보이게 하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이 안쪽에 있는 바디의 투명도를 낮출까요? 구멍이 서로 여기에 딱 일치되면 되겠죠. 축일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멍이랑 동심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구멍이 일치된 상태인데 이걸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밸브가 이렇게 재밌죠? 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구멍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 놓죠. 이렇게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이트 중에서 동심을 잡으면 되는데 구소를 걸 건 아니니까 위치 배치에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동심 요 구멍하고요, 볼이 가지고 있는 코어 가지고 있는 요 구멍이랑 얘 구멍 쓸까요? 이 구멍이랑 동심 잡는데 저는 위치 배치에만 사용하겠다 하면 이제 축 일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요 상태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조금 난해하죠. 자, 정리를 해보죠. 밸브 바디를 가져와 볼고요, 그 다음에 코어를 가져왔고 실링을 좌우에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어셈블리 만들어서 배치를 했고요, 렌치를 가져왔는데 일단 이제 렌치를 보이게 해보죠. 네, 렌치가 이렇게 위로 움직여 볼까요? 움직이시면 여기는 맞는데 이쪽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요 면이랑 요 면이랑 일치 이렇게 구속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은 풀로 오픈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액체라든지 가스가 지나갈 수 있게끔 풀로 이렇게 오픈된 상황이죠. 섹션 단면을 쳐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일자로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품을 이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밸브 커버를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일단은 요 면하고 요 면 일치 구속을 걸겠습니다. 구멍을 이용할까요? 이 구멍이랑 동심 것이고요. 대각선 방향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이 구멍이랑 동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표준품을 가져다가 끼우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죠. 툴박스에 있는 볼트 너트를 가져다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설계 라이브러리 툴박스, 이걸 체크하시고 애드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애드인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툴박스 유틸리티가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죠. 앞에 거를 체크하시면 일회성입니다. 지금 한 번만 활성화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걸 체크해 놓으면 솔리드웍스 실행할 때마다 계속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지금 당장 급하게 한 번만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솔리드웍스가 실행될 때마다 항상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탑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뒤에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걸 체크하면 솔리드웍스를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 툴박스만큼은 둘 다 체크해 놓죠. 확인. 그러면 지금 애드인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글씨를 누른 거하고 똑같이 활성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자, 먼저요, 볼트를 한번 끼워 보죠. 볼트를 저는 ISO 거를 써보겠습니다. IS의 볼트에 어떤 걸 써볼까요? 육각 볼트 나사, 그 중에서 여기 있죠? 플랜지가 있는 거 있죠? 여기 플랜지가 있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충분히 구멍을 확대한 다음에요, 요 구멍을, 요 창을 별도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한번 보죠. 요 구멍 있죠? 구멍이 있는데요. 피처 편집, 구멍의 사이즈가 얼마죠? 12입니다. 12 됐죠? 그리고 바디도 별도로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면 M12짜리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자립하기 구멍이고 뒤에 있는 게 실제로 나사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M12짜리 볼트가 쭉 들어가서 실제 이 부분에서 이제 조임이 발생하는 거죠. 체결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좀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툴박스를 끌어다 놓는 게 좋습니다. 쭉 끌어다가요, 구멍의 면에 갖다 대시면 지가 알아서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이렇게 동심, 원통 두 개가 보이는 순간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확대한 다음에요, 얘를 끌어다가 요 면에 갖다 대면 동심이 되고, 다시 한번 요 면에 갖다 대면 면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심과 면일치를 두 개 동시에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저는 강제로 이제 M12짜리를 쓰고 싶습니다. 12. 그렇죠? 그리고 길이는 이게 쭉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크게 한 40까지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 뭐 단순화 설정, 낯선 표시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엄연낯선 처리가 되죠. 아니면 도식적인 표현하면 이렇게 마치 고리 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최소한 낯선 표시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됐고요. 계속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일단 취소 ESC 키 누르시고 끝마치시기 바랍니다. 잔상이 보이면 F5키 F5키가 아니고요, 새로 고침 컨트롤 B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너트를 가져와야겠죠. 너트 똑같이 ISO 거를 써보죠. 너트, 그 다음에 육각 가는 피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할까요? 8674 충분히 확대한 다음에요, 얘도 마찬가지다. 찍 들어가셔가지고 볼트의 옆면에 갖다 대면 동심, 그 다음에 요 면에 갖다 대면 다시 일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M12짜리 와셔 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중 못닫기 정도로 하죠. 여기도 낯선 표시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X. 자, 그러면 볼트하고 너트가 이렇게 체결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했는데 이제 볼트의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이 볼트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툴박스 부품 편집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40에서 45 정도로 조금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볼트 모양은 이제 툴박스에 있는 표준품을 끌어다 썼고 그하고 지금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쪽으로 옮겨 놓을까요? 이 창은 이제 좀 닫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다 됐죠? 요렇게 하시고, 요 볼트하고 너트를 이쪽도 계속 끼워야 됩니다. 자, 이거를, 실행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다른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패턴 기능을 쓰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상황에서 그냥 선형 패턴 쓰면 되지,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선형 패턴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이 치수를 여러분이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도구 모음 도구 띄우고 이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원통 잡아보겠습니다. 중심거리가 54점. 빈곳 찍으면 비활성화 됩니다. 여기도 얼마입니까? 54네요. 똑같이. 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형 패턴을 쓰는 거죠. 자, 패턴할 요소는 요 볼트하고 너트다. 두 개 잡으시고 방향, 요 모서리 방향 찍어도 되겠죠. 요 모서리 방향으로 해서 화살표 조심하시고요. 아까 54였죠. 그 다음에 두 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스턴스 해제는 뭘까요, 이거?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뭘 회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기능들은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방향 요 방향이 되겠네요. 자, 똑같이 54에 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패턴 시드만 하면 여기 가로 세로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안 만들어지죠. 이걸 체크하면 다 만들어지고요. 물론 뭐 덮어쓰기에서 요거는 필요 없는데 요거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고 다시 찍으면 다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개별 인스턴스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단품하고 똑같은 거죠. 왼쪽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 이게 서브 어셈블리다. 근데 그게 이제 유동이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유동 하이 어셈블리 부품의 이동 동기화. 다시 말해 얘가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 특정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얘의 설정이 변경되면 얘도 같은 설정을 따라가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설정 동기화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오케이 이렇게 패턴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적인 치수로 54만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얘의 사이즈 밸브 커브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열어 가지고요 얘의 스케치 얘를 만약 제가 100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하고 저장하고 어셈블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스 누르죠. 물론 뭐 동심 에러 나는 건 맞는데 패턴 자체가 지금 따라오질 않죠. 그렇죠? 패턴이 안 따라옵니다. 패턴 에러 있는 건 아닌데 동심의 에러는 있겠지만 구멍이 안 맞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별도의 창으로 열어가지고요. 똑같이 치수를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80이었죠? 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형 패턴은 그냥 지금 뭐 변경될 일이 없다 그러면 선형 패턴을 쓰면 참 좋은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부품이 변경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커브랑 바디가 변경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예,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구멍에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얘 구멍이 패턴으로 만들어졌네? 그럼 패턴을 재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하나 이렇게 했어요. 스케치 편집. 요 모서리에 각각 13 떨어지게끔. 그럼 사이즈가 변경돼도 모서리에서 13 떨어져 있으니까 이 위치도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늘어나 있죠. 구멍의 위치도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은 겁니다.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스케치용 패턴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턴을 수행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단품을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단품 안에 있는 패턴을 재활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패턴 이용 부분 패턴 누르시고요. 패턴할 요소는 볼트하고 너트 두 가지고요. 여기다가 뭘 잡아주냐면 커브든 바디든, 저는 바디 커브 거 써볼까요? 커버 가지고 있는 요 패턴 있죠.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찍어주면 지가 알아서 요 패턴대로 부품이 패턴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 볼트하고 너트는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커버의 사이즈를 한번 변경해 보죠.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여기 구멍의 위치도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yes 저장을 하겠습니다. 닫게 하면 어떻습니까? 따라오죠. 에러는 지금 무시하시고요.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따라오게끔 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 진짜 난 잘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볼트를 하나씩 가져다, 그리고 너트도 하나씩 가져다가 다 조립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렇게 조립해 놓으면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패턴을 활용하시는데 패턴도 그냥 선형 패턴 하자니 나중에 안 바뀌네, 그러면 단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품을 모델링 하실 때 규칙적인 형상은 패턴화 해라, 그게 정석입니다. 자, 커브 다시 열어가지고요, 원래 사이즈로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80 오케이 예스 하고 들어오면 이상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1차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품과 툴박스 표준품을 이용해서 메이트를 생성했고 서브 어셈블리 만들어 봤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다음 강의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면은 좀 숨겨 놓을까요? 네, 숨기죠. 우클릭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고요. 항상 저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